WHO가 여전히 지난 12월 한 달 동안 10,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보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코커스를 시작으로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올립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맨하튼으로 향하던 F노선 열차가 탈선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항공의 에어버스 여객기가 문 열림 표시 등이 깜빡이는 문제로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 보조금으로 6억 2,3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비교하면 감염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는 10,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이라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제네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는 더 이상 전 지구적 건강 비상 요인이 아니지만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고 변모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에 입원은 42%, 중환자실 입실은 62%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WHO에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한 국가가 50개국도 안 되기 때문에 실상은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월 휴가철에 대규모 집결과 회동이 바이러스 전염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전 지구적으로 JN.1 변이가 가장 흔한 바이러스가 됐다면서 이전 변이들보다 백신 접종을 했거나 병에 감염됐던 사람들을 전염시키는데 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달 10,000명 사망은 팬데믹 창궐 정점기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사망이 이 정도에 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슈인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어제 뉴욕시의 코비드 및 독감 감염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기한 데 이어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은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하루 평균 2,13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 입원 98건, 사망 4건을 기록 중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백신 접종은 물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코커스를 시작으로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올립니다. 8일 뒤인 23일에는 뉴햄프셔에서 프라이머리가 치러집니다. 보도에 오동윤 기자입니다.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해당 주에 등록된 정당 구성원들이 직접 모여 대의원을 뽑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이 대의원들은 각 당의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각각 23일과 다음 달 3일 프라이머리로 경선을 치릅니다. 프라이머리는 당원이나 유권자가 익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프라이머리와 특정 정당 소속 당원만 참여하는 폐쇄형 프라이머리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코커스는 각 주의 양 당이, 프라이머리는 주 지방 정부가 관할한다는 차이가 있고 코커스는 당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참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의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특히 미 대통령 선거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번 코커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위해 주 전역의 학교, 교회, 회관 등의 1,500개 이상의 전당대회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초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유권자들의 반응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4년 동안 아시안 유권자가 15%, 약 2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색인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여론정책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아시안 유권자는 지난 2020년 이후 지난 4년간 15%, 약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히스패닉 12%, 흑인 7%, 전체 유권자 3%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시안 1,500만 명이 투표할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00년 540만 명과 비교하면 2.8배 성장한 수치이고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8%에서 6.1%로 증가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440만 명, 뉴욕 120만 명, 텍사스 110만 명, 하와이 58만 명, 뉴저지 57만 5천 명 순으로 아시안 유권자가 많았고 하와이는 전체 유권자 인구 중 아시안 비율이 55%로 유일하게 과반을 넘겼습니다. 아시안 인구로만 따로 분석해도 유권자 비율은 하와이가 71%로 여전히 1위였습니다. 이외 네바다와 오리건,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등도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전국의 아시안 중 유권자 비율은 5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영주권자와 영주권 취득 과정에 있는 자, 그리고 임시 거주비자 소지자, 불법 이민자 등이 포함됩니다. 아시안 유권자의 대다수는 미주 태생보다 귀화자가 더 많았고 34%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타민족 대비 교육 수준이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미만이 58%, 50세 이상이 41%였습니다. 뉴욕시에서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전철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맨하튼으로 향하던 F노선 열차가 탈선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30분경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웨스트 8가 뉴욕 아쿠아리움역에서 맨하튼으로 향하던 F노선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당시 승객 34명과 승무원 3명 등 총 37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 없이 전원 탈출했습니다. 다만 이 사고로 코니 아일랜드에서 킹스 하이웨이역까지 양방향 F노선 운행이 중단됐고 셔틀버스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리처드 데이비 뉴욕시 트랜짓 회장은 선로 문제로 인해 열차 바퀴 중 하나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 맨하튼에서 발생한 전철 탈선 사고와는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탈선 당시 선로 쪽에서 날카로운 충격이 느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맨하튼 어퍼웨스트 사이드 96가역에서 승객 약 300명이 탑승하고 있던 1번 노선 열차와 선로 교체 작업용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2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두 번의 전철 탈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뉴요커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잉 항공기가 비행 중 도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유나이티드 에어버스 여객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비상 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어제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2434편 항공의 에어버스 A319 여객기가 문 열림 표시 등이 깜빡이는 문제로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시카고로 향하던 여객기에 문 열림 표시 등이 깜빡이기 시작하면서 해당 여객기는 이륙 약 1시간 만에 템파로 경로를 변경해 착륙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에 도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가 비상 착륙한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16,000피트 상공에서 도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가며 감압이 발생해 비상 착륙한 바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 구멍으로 급격한 감압이 발생하면서 머리 받침대와 승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이 지역 주민 뒷마당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착륙 이후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진 것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방항공청은 강화된 검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잉 737 맥스 9에 대한 운항 금지 조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71대의 보잉 737 맥스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연방항공청에 추가 조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지난해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가 총 6,737정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약 93%는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총기 적발 건수는 2022년에 6,542정을 훌쩍 넘어서는 역대 연간 최대 기록입니다. 교통안전청은 지난해 총 8억 5,800만여 명의 승객을 검색했는데 총기 적발 비율은 승객 100만 명당 7.8정입니다. 전년도에 100만 명당 8.6정보다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항별로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공항이 451정으로 가장 많은 총기가 적발됐고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이 378정, 휴스턴의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털 공항이 311정 순으로 많은 총기가 적발됐습니다. 교통안전청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총기가 발견될 경우 현지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 승객과 총기를 검색대 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현지 법에 따라 당국은 승객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총기를 소지한 승객에게는 최대 15,000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안전청 페코스케 국장은 승객은 장전하지 않은 총기류만 소지할 수 있고 반드시 잠긴 하드케이스에 넣어 위탁 수화물로 붙이고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 보조금 6억 2,3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6억 2,300만 달러의 보조금은 22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의 47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7,500개의 전기차 충전 포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피트 부리지지 교통장관은 이번 조치가 전기차 충전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 제조와 설치 및 유지 등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회는 2030년까지 50만 포트의 전기차 충전기 구축을 목표로 75억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충전 포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람들이 가솔린 승용차와 트럭 대신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중점 사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전기차 판매량은 4배 증가해 지난해 100만 대를 넘어섰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 포트는 70% 가까이 증가해 16만 8,426개에 달한다고 백악관 기후보좌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의 충전 포트 수가 대통령의 목표치를 3분의 1 가까이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반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포트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관련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충전 시간과 배터리 기술의 미비함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0만 달러를 돌파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이를 통해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약 29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ETF로 전환될 예정이고 블랙락 자산운용, 피델리티 등 주요 업체들도 경쟁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2021년 초에 취임한 이후 줄곧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지난해 8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바뀌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캔드릭 스탠다드 차타드 전략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0만 달러, 내년에는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상승률 3.1%보다 늘어났고 전문가 예상치 3.2%도 상회했습니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5% 올라 상승세가 지속되며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분의 절반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전월 대비 0.4% 올라 물가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전기료가 전월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9% 올라 전문가 예상치 3.8%를 웃돌았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뉴햄프셔 윈햄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길 길이 없다는 사실이 오늘 밤 명확해 보인다며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뉴저지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주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7년 3월부터 11월 오피오이드 약물남용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그는 2020년 대선 이후 의회 난입 사태를 거치며 공화당 내에서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분류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9일 발표한 2024년 신년 연설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어젠다로 성적 상위권 학생 자동 입학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립대는 내년부터 고교 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이 빙햄튼, 스토니브룩대 등 써니 캠퍼스에 자동 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뉴욕 시립대의 경우 기존에도 성적 상위권 자동 입학제 프로그램을 적용해왔는데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일리노이, 아이다호주 등에서는 이미 성적을 반영한 자동 입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소수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9일 구직자들의 돈과 개인정보를 훔쳐내는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취업준비 대학생 및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 전역에서 접수된 취업 사기 신고 건수는 95,399건으로 지난 2017년 25,068건과 비교해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취업 인터뷰 전 개인정보 요구, 수수료 비용 선납, 송금 이체 등을 요구할 경우 취업 사기를 의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도 때때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